중국인들의 각종 이슈에 대한 현지 반응과 그와 관련된 여러 상식을 함께 전해드리는 오카쇼의 두 가지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민성 관련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8월 말 올라온 한국과 관련된 영상 하나가 최근까지도 이슈가 되며 중국 네티즌들의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화염병이 날아다니며 혼란스러운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었는데 게시자는 1996년 당시 한국 모 지역 마을 주민들의 저항 영상이라며 30여 명의 주민들이 철탑을 올려 지형적인 우세를 이용해 1000명의 철거반과 대치에 들어간 것으로 과연 어떤 사건이 민중들을 무력 저항까지 하게 만든 것인지에 대해 설명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는 당시 현지 정부가 마을 일대에 새 아파트 건설을 결정하였지만 너무나 적은 배상금으로는 도저히 새 거처를 찾을 방법이 없어 화가 난 마을 주민은 이사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마을 입구에 6층 높이 철탑을 설치해 강제 철거에 대한 목숨건 저항에 들어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1000여 명의 철거 인원과 경찰 800명이 투입돼 철거가 시작되었는데 주민들이 돌과 화염병을 던지고 화염 방사기까지 등장시키는 등 거세게 저항하자 경찰 측에서도 고압 살수기와 체류탄으로 맞서게 돼 결국 철거 반원과 마을 주민 여러 명이 다치게 되었고 이후 마을 주민들은 자신들이 다치게 한 철거 인력의 치료비까지 배상하게 되며 갈 곳도 없는 와중에 더 절망으로 빠지게 되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사건 관련해 지역명 등 더 자세한 정보는 들어있지 않아 검색을 해보니 지금은 부산 해운대구 우이동 동부올림픽타운이 들어서 있는 과거 1996년 승당마을 철거민들의 막루투쟁 장면으로 세월이 흐르며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잊혀진 사건인지 검색이 쉽지만은 않았는데 이번 영상을 본 중국 네티즌들은 자국의 현실을 떠올려가며 한국인들의 저항 정신을 인정하는 댓글들을 많이 남기고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을 본 많은 중국 네티즌들이 함께 떠올린 다른 사건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1992년 미국 LA 폭동으로 중국 네티즌들은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당시 총을 들고 용감히 흑인 폭도들에 맞섰던 한인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면서 단결하지 못하고 도망가기 바쁜 중국인들을 비난해왔고 간혹 일부 중국 채널들은 한국인이 아닌 아시아계라고 지칭한 영상을 올려 슬쩍 묻어가려다 욕을 먹는 등 다양한 형식으로 계속 중국인들 사이에서 회자되어 왔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영상에 언제나 한국 전쟁 이야기만 나오면 싸움에 약하고 도망가기 바쁜 한국군이라며 비웃는 중국 트롤들이 몰려와 까불고 있었지만 평소와는 달리 한국 편을 들며 반박하는 댓글들도 여럿 남겨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리와 자유는 전부 다 쟁취한 거라는 거다. 철거하는 사람 자각에 의한 게 아니라 육아사상이 이미 중국인들을 고정시켜버렸다. 어이구. 한국은 육아 영향을 중국보다 더 깊게 받았는데? 한국인들은 확실히 기계가 있어서 92년 LA 때 한인 커뮤니티랑 흑인들 분쟁이 있었을 때 흑인들은 처맞고 튀김 맞고 죽은 사람 많았음. 어쩐지 지금은 주유소에서 통으로 기름을 팔지 않는다 했다. 자동차랑 오토바이 연료 탱크 안에 널렸구만. 같은 차로 하루에 2번 이상 기름 넣으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우리 마을은 철거비 한 평에 600위안이었어요. 완전 국민들 등쳐먹고 인색한 흡혈귀랑 똑같다. 300위안 들렸다 갑니다. 단결 안 하고 자기 이익만 생각해서 죽는 길 하나만 있는 거임. 어떤 사람 칼 들고 반항하다 경찰한테 총 맞고 죽었음. 절대 총칼 없이 그냥 대항하지 마라. 그러는 건 그냥 죽겠다는 거임. 호미와 칼을 들어 집을 지키자. 그러고 나선 살아는 가야지. 집에 애들하고 노인들 있으니까. 그건 남들이지 너나 내가 아니야. 겁내면 앞으로 애들하고 노인도 살아가는 게 힘든 거다. 반항이 성공하기만 하면 애들 노인 삶이 더 좋아질 거임. 부족한 건 깡이야. 한국인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세서 전에 미국 LA 때도 미국 흑인들 빵원 구매에 저항하기 위해서 흑인들이 울면서 엄마 아빠 찾게 조업해버렸고 미국은 10,000명 넘는 군사 개입 있었음. 그때부터 미국에 있는 한국인들을 감히 건드리지 못했고 불쌍한 건 온순한 우리 중국인들이셨지. 맞아도 반격하면 안 되잖아.
화염병에는 아스팔트를 넣어야 돼. 필요 없음. 오래된 타이어 잘게 다져서 넣으면 되는 거야. 그냥 라듐을 집어넣어. 한 번 고생으로 영원히 편안해질 수 있잖아. 그 누구도 편히 살 생각하지도 마셔. 살아갈 수 없게 됐을 때가 바로 반항해야 될 시기다. 앞길 막는 사람이 누구든 죽이는 거지. 나중에 상대는 열사되는 거고 넌 도적으로 되는 거지. 철거회사는 바로 한국 폭력배임. 한국은 원래가 정식 조직폭력배가 통제하는 거다. 똑같잖아. 양가죽 뒤집었을 땐 늑대. 한국은 진짜로 완전 기계 있음. 그래서 모든 권익은 다 자기 스스로 쟁취하는 거다. 설마 중국인들은 기계가 없다는 거임? 누굴 무시하는 건데? 내가 뉴스에서 봤는데 노인이 굴착기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때리고 욕해도 무더기로 그냥 보고만 있더라고. 그냥 너나 기계 없다 그럼 됐지 남까지 끌어들이지 마셔. 그럼 네가 말 좀 해봐. 사실 꺼내들라니까 주둥이질만 하지 말고. 청나라 이전 한족도 완전 기계 있었는데 걔네들은 다 죽었음. 기계에 있는 민족은 영원히 노예화를 달가워하지 않을 거다. 완전 기계 있다니까. 미군 기지에다 건국할 수 있는데 이런 기계 가진 사람은 얼마 없으시지. 쟤들 국민들 생활이 행복한지 안 한지 네가 얘기 좀 해보시지. 행복하지. 고기 좀 먹는 것도 조각수로 따지는데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어? 우린 못 사먹으니까. 일본 대장 척살한 사람도 뜻밖의 우리나라에 있는 한국인이었음. 몽둥이 형들 비웃지 말아라. 몽둥이 형님 존경합니다. 이게 바로 백성들이 감히 반항하지 못하는 이유다. 왜냐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 불공평한 일에 분분히 일어서고 희생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본질과 선열들이 전쟁터에 나간 건 같은 거다. 그저 이 전쟁은 총성이 없을 뿐인 거고 많은 사람들이 아내와 아이들까지 고생시킬까봐 겁난다고 하는데 설마 선열들은 가족이 없었다는 거냐? 한 무리 사람들이 생활에 있어 절망감을 느낀다면 그 정부한테 너무 편하게 지내지 못하도록 연합해서 해당 도시 각 정부기구를 정확히 타격해야 한다. 그게 난리가 나야만 위정자들은 두려워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는 건데 그래야만 모든 사람들의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임. 서방 사람들 사고방식과 행동이 그런 건데 중국인들은 자신과 무관한 일이면 거들떠도 안 봄. 중국인들은 다들 옆에서 떠들썩한 거 구경하기 좋아해서 일 커지기나 바란다니까. 한국인들은 전쟁을 못하잖아. 작은 집단 싸움이나 잘하는 거지. 조선전쟁 후기 때 똑같이 지원군을 골치 아프게 했었다고. 네 생각이 한국이 약한 거 같냐? 더 큰 나라한테 통일당하지 않았는데 넌 전쟁이 딸린다고? 항미원조 기록문학에 남한은 전쟁 못한다고 그랬음. 미국은 종이 호랑이라면서 미국에 붉은 게 꼽는다고도 했는데 꼽기는 했니? 한국인들은 만 18세면 무조건 군대 가야 돼서 총기에 엄청 익숙하다는 게 핵심이다. 우리는 군복무하는 거 소수니까. 강권에 맞서서는 저렇게 해야 되는 거임. 아시아에서 가장 기계 있는 백성들이다. 단결이야말로 힘이라 한국인들은 진짜 단결하는데 장기간 침략자의 탄압을 받아서 저 민족은 결사적으로 반항하는 습관이 생긴 거임. 남들 비웃을 자격 없다. 권리는 쟁취해내는 거라 아무도 우리한테 베풀지 않는다. 월급도 못 받는 사람들 봐봐. 대한민족 기계 있는 민족이. 법률이 널 보호해주지 못하면 무기 들어야지. 법률이라는 무기를 드는 건 겁을 안 내는데 네가 법률을 버리고 무기를 드는 걸 무서워하는 거다. 중국 마을 주민들은 역시나 한국만큼 세지가 않다. 난 계속 한국인들 기계 완전 존경해왔어. 미국 한인들이 흑인하고 터프하게 붙었잖아. 감히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고 불법 침해에 반항하는 인민들은 남들의 존중을 받고 희망이 있는 민족인 거다. 난 미국 한인들이 어떻게 단결해서 폭동에 대항했는지 안 뒤에야 왜 외신들이 최근 800년 동안 중국의 문화와 정신이 한국에 있다고 한 건지 이해했다. 이게 반항이냐? 가정 보위전이라고 해야지.